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 3년 동안 전라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책 마련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먹거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남은 1년의 중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민선 6기 가장 큰 성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470여 개의 기업 유치를 통해 1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청년 일자리도 5,000개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형 지원책을 펼친 것도 주요 성과로 지목했습니다. 100원 택시라든지 농번기 공동급식이라든지 신협 일수대출의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많은 서민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예상대로 오는 9월쯤 여수 경도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해양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다만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특히 해상 교량 건설은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교량 건설이 여수 경제에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첨단 화학 소재 중심의 산업 재편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양항은 환적 화물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입출항을 할 수 있는 그 항로 준설이 좀 필요하고요. 항만 물류시설의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생물의학과 항공 드론 등 우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역시 민선 6기 남은 1년 전라남도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휴가철 섬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연안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상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기존 17개 연안 여객선 항로에 4척의 예비선을 투입해 평소보다 590여 회가 늘어난 2,400여 회를 운항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수송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수와 고흥의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모두 19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국산 경량항공기 제작이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품과 비행기술 등의 국산화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또 다른 축이 될지 주목됩니다. 초도 비행 현장을 김종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을 뚫고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어느새 활주로를 벗어난 경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번 초도 비행은 국토부와 민간업체가 머리를 맞댄 지 8년 만에 이뤄낸 결실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약 400여 개 생겨나고 연간 7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항공기는 탑승인원 2명, 항속거리 1,400km의 레저용 항공기로 내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비행기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경량 항공기 개발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넓히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이끌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지 국내외 관심도 뜨겁습니다. 因为中国的市场非常大，因为目前这2天中国可能要建几千个机场，我觉得如果说我们服务做到位，刚才我看了一下咱们的飞机的配置也都性能也非常好，我觉得应该是在中国是有市场的。 특히 이번 사업은 대부분의 부품과 비행 기술 등의 국산화에 성공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억 원에 달하는 타 기종보다 싸게 공급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들 수 있겠고요. 9월부터는 양산을 해서 해외, 국내에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혀 경량 항공기 기술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걸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공공건물의 명칭들이 공모를 거쳐 새롭게 결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옛 승주군청을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로, 청수골 최초 근대병원인 안력산 격리병동은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융복합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할 옛 장안식당도 장안 창작마당으로 각각 시민 공모를 거쳐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방학 동안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아침부터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급식조리원 A씨. 방학이 되면 쉬어서 좋을 것 같지만 A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된 공무직 신분과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한계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분도 많고 하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런 데서는 또 저희가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장애 학생들을 돌보는 특수교육 실무사 이상화 씨도 방학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어서 재교육도 절실하지만 실무사들에게는 방학 중 연수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장애 학생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들 보거든요. 방학 중 학교에 나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 장애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의 돌봄을 받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이 방학 때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년 계약에서 일을 시키지 못한 85일에서 90일 정도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맞는 거죠. 광주에서 방학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500명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완전 정규직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5주년을 기념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어제 여수엑스포장 컨퍼런스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저탄소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5명의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여수선언 실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 여수유치를 위해 시민단체와 여수시, 정부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마을 이장 등이 소득사업 부지로 선정돼 정부 보조사업을 받은 마을 땅을 개인에게 팔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에게 땅 매매 대금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정작 상당수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00만 명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 완도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 딸린 녹지입니다. 15,000여 제곱미터, 대략 축구장 2개 크기로 인근 마을의 공동재산입니다. 40여 가구 마을 주민들은 최근 이 땅이 다른 마을 주민에게 팔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땅을 판 건 5달 전인 지난 2월,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와 어촌 계장이던 B씨가 주도했습니다. 매매 대금 10억 원 중 2억 3천만 원만 받고 등기 이전까지 해줬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불합리에 모르게 저렇게 했는 거지. 특히 팔아버린 땅은 지난해 해수욕장 주변 마을 관광사업 부지로 선정돼 7억 2천만 원의 정부 보조까지 받은 곳입니다. 땅을 판 당시 이장 A씨는 매매 대금을 마을 내 모든 가구별로 나누려고 했다며 반발이 일자 계약금 1억여 원이 든 통장을 마을 재무 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세상 좀 문제가 있어서 뿐이지 우리가 뭐 나쁜 의도로 그거는 한 건 절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보조사업 감독 책임을 지닌 자치단체도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학 연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순천대학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기자재 납품업자들과 농업법인 대표 등 3명도 각각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교수가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매주 월요일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과학관 측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관을 휴관 없이 운영하고 로비에 새로 설치한 40톤 규모의 대형 원통형 수조에 참조기와 고등어를 특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숙박 지도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의 숙박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펜션형 숙박시설 94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업주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 등 분쟁 해결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기준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역별로 쓰레기 무단 투기 활동에 대한 전방위 단속 활동이 실시됩니다. 시군은 오늘부터 한 달간을 불법 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시민들로 민관 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 수시 단속에 들어갑니다. 네, 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아침인 지금도 서울은 27.3도, 특히 강릉은 31도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폭염으로 그대로 이어질 텐데요. 어제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동해안과 경상도, 전남 일부로도 폭염 경보가, 그밖에 전국에도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경주가 38도까지 치솟는 등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그밖에 강릉 36도,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온열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방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는 중북부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은 중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은 약간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27.3도로 27도 안팎을 보이는 지역이 많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허벅지를